안녕하세요. 이원장TV의 이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번 얘기해 볼 거는 드론 항공 방제 사업에 대해서 좀 시리즈물로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시리즈로 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데 이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항공 방제 사업 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2017년 후반기인가? 2018년 초반인가? 네, 건모형이 방송에서 7분 날리고 200만 원을 번다고 항공 방제를 본인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신한드론 아카데미 홈페이지도 진짜 폭파되는 줄 알았습니다. 전화도 다음날 제가 비행 교육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말이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도 이 말이 거짓인 거는 다 아실 거예요. 7분 날리고 200만 원 벌었으면 다 항공방제 사업하죠. 현실은 한 7, 8분 날리고 6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매출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7, 8분 날리고 또 이동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소모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1시간에 한 3번 정도 날리죠. 그러면은 6만원 곱하기 3번이면은 18만원이네요. 예. 3번 날리고 18만원. 1시간에 18만원.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죠. 자, 오늘 할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수익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자, 항공 방제에서 갈수록 경쟁도 심화되고 자꾸 단가는 낮아지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있어요. 그런 요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골에 연고가 있는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초보 운전자입니다. 근데 누가 여러분한테 택시 운전 맡깁니까? 택시 영업 맡기나요? 마찬가지예요. 항공 방제도 누군가 초보가 와가지고 내 논에 약 좀 뿌려주세요. 내 밭에 약 좀 뿌려주세요. 절대 시골 분들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친구든지 친지든지 부모님이시든지 누군가 시골에 있어야 내가 초보라도 가서 좀 뿌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사실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지금까지는 방재단이라는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누군가 연고가 있든지 아니면 영업력이 되는 사람이 수주를 해서 여러 대의 드론이 함께 가서 방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보자라도 가서 시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느 팀에 껴서, 어느 방재단에 껴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경쟁이 심화가 됐죠. 어려워요. 지금은 어디 방재단에 들어가는 것도 어느 방재단에서는 테스트를 본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방재단에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넣고 싶어요. 이제 산업이 무르익은 단계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항공 방제가 3년차, 4년차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들을 데리고 같이 일하고 싶지 누구도 초보자를 끼고 싶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실력이 없더라도 누군가는 그래 너 드론 방제 사업 한다고 했지 내 논에 한번 와서 테스트 겸 한번 뿌려봐라 이렇게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얘기했던 사항과 좀 일맥상통할 수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귀농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농가에서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약 좀 뿌려줘 하면 바로 콜, 네,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어야 농가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방제사에게 일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작물에는 방제 시기라는 게 있어요. 뭐 작물별로 뭐 많으면 10회까지도 하고, 뭐 2회, 뭐 적으면 2회, 3회 이렇게 방제를 하게 됩니다. 작물에 대한 생애 주기가 뭐 짧은 건 2개월, 3개월, 뭐 6개월, 7개월 이렇게 작물별로 생애 주기는 다 다르지만 작물별로 방제를 적기에 실시를 해야 돼요. 자, 수도작 같은 경우, 수도작은 벼농사를 얘기합니다. 벼농사는 7월에서 9월 정도가 방제를 하는 시기입니다. 원예작은 밭작물을 얘기하는데요. 밭작물은 보통 3월에서 11월 정도까지 방제를 하게 됩니다. 밭에 콩을 심었어요. 그런데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오늘 보니까 벌레 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거 금방 부화해서 벌레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애벌레들이. 그 애벌레들이 콩잎을 갉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전에 방제를 해줘야 돼요. 제가 어느 지역에 그 콩밭에 한번 방제를 했어요. 근데 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있다가 콩밭 주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원장, 저번에 방제한 데 있지? 거기 방제 좀 해줘. 그런데 제가 이럽니다. 저 다른 지역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안 되겠구만. 바로 이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드론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거 한 대 사야 되겠네. 내가 한 대 사서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 하시게 되거든요. 자, 이 항공 방제 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터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항공 방제에 대해서 예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좀 다른 말이 있어요. 좀 틀린 말이죠. 뭐 두세 달 방제 시기 때 일해가지고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수익 올려가지고 좀 뭐 나머지 기간에는 좀 편하게 살 수 있다. 자, 이 말 요새 좀 맞지 않아요. 예전에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방제 단가도 낮아지고 방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도 많아져가지고 자, 이렇게 수익 올리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그 지역에 베이스를 두고 그 지역에서 방제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점은요, 제가 뭐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방제를 안 해도 돼요. 그 지역 일대만 내가 카바를 하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귀농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방제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방제 시즌이라고 얘기하는 7월에서 9월 수도작 방제 시즌이죠. 요 시기는 주로 농협이라든지 뭐 큰 대농들을 위주로 해서 공동 방제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대의 지역을 100만 평이든 200만 평이든 그 어떤 면적을 가지고 드론이 뭐 6대, 10대 이렇게 들어가서 그 지역 일대를 뭐 3일에서 5일 사이에 일대를 전체를 방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소위 방제 시즌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원예작인데요. 이 원예작은 날이 풀리는 3월부터 11월, 추워지기 전 11월까지 계속해서 방제 수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지역의 베이스를 잡고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물량들을 소화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방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른 지역에 방제를 하러 가 있어서 못 해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지역과 멀어가지고 못 간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방제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여러분 이제 농업용 드론 보급 대수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준비를 하셔야 될 사업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국내 드론 운영 현황을 보면요. 여기서 봐야 될 게 장치 신고 대수도 있고 사용 사업체 수도 있는데 사용 사업체 수를 좀 볼게요. 이제부터는 제 추측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제 추측으로 대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기준으로 사용 사업체 수가 1026개예요. 1026개. 드론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의 수가 1026개라는 말입니다. 사용 사업체 수라는 게. 자, 이 중에서는 뭐 항공 촬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방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드론으로 하는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요. 그 중에 한 20% 정도만 드론 방제 사업을 한다 하면 대략 2016년 기준으로 1000개의 사용사업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2016년에 200개 정도의 업체가 농업용 드론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2017년에는 그거에 한 300대 정도가 더 늘어났을 거라고 제 추정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자, 2017년에는 500대, 누적입니다. 누적. 이제 300대 정도가 늘어난 거죠. 2017년에서 2018년까지는 한 300대 정도가 더 늘어나서 900대, 400대 정도죠. 400대 정도가 더 늘어나서 900대 정도가 현재 보급되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2019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에는 농업용 드론 대수가 전국에 한 1400대 정도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 추정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농업용 드론, 이 드론 사업 쪽에 지금 이제 현재 4년차 종사를 하고 있고 농업용 드론이 보급되는 추이를 보면 제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늘어나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농가에서 드론을 사지 않으면 이렇게 빨리 늘어날 수가 없어요. 한 2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시는데 이제 연세가 환갑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봅니다. 군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50%를 보조해주고 드론을 살 수 있다는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아직까지 아버지가 이렇게 쉽게 운영할 수 있을 만한 드론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거 사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농촌에 많은 드론을 보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업용 드론을 가진 농가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제 예측이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분야에서 3년, 이제 4년 차인데 이 4년 동안 있으면서 추이를 지켜보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이 농업용 드론이 늘어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 AS, 유지관리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할까요? 누가 AS를 하고 누가 유지관리를 할까요? 기존의 방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이 기계를 다루는 것이 재미있는가? 방제 사업 하시려면 내가 기계를 다루는 걸 좋아하나? 재밌어 하나? 이거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자, 농업용 드론이 보급되면 그 다음으로는 교육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교육과 보급은 뭐 선후관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긴 하지만요. 자, 농업용 드론이 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로 운용을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드론, 처음에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이 바로 항공 방제 사업을 하기 힘듭니다. 바로 조종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방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운전면허 이제 초보, 운전면허 이제 발급받았어요. 그 운전면허 가지고 택시 운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용 드론의 보급이 이루어지면 교육이 수반이 되고, 보급이 많이 이루어지면 유지보수 AS를 할 측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존의 항공방제업을 하시는 분들이 유지보수까지 해 주실 수 있어야 바로 여러분들의 수익이 남는 겁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 항공방제 사업, 자, 이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하지 마세요. 정리를 하면요. 시골에 연고가 있는가? 귀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다음, 기계를 다루는 것이 재미있는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물론 이건 이 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어떤 영업력이 된다든지 어떤 특출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방제 사업으로 성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검토하지 않고 방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나와. 그래서 방제 사업을 접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췄고 나는 방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자, 이제 항공 방제 사업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준비를 하실 때 절차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